예, 안녕하세요. 저희 널싱 인사이트의 인사이더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로스트리디움 디핏을 감염을 알아보자 마지막 파트인 간호학적 접근부터 들어갈게요. 마지막 리뷰네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핏을 감염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저희 달려볼까요? 그래서 저희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핏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전이되는지, 리스크 팩터는 뭔지, 케이스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 입원해서 뭐 수술까지 한다 이런 시비어한 케이스 리뷰했고요. 그렇지만 수술 전에는 우선은 우리 뭐 커뮤니티 세팅이나 입원했을 때 이제 트리트먼트로 이제 엔티바이오틱 스타트한다 이런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과 진단 기준, 그리고 다이그노시스 받고 트리트먼트 그리고 프리벤션 그러면서 저희 프리커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아이솔레이션 테크닉 그리고 어떻게 입고 벗고 그 순서 정도 이제 리뷰했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파트인 널싱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좀 리뷰를 할게요. 널싱은요 우선은 환자 증상이랑 먼저 연결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진단이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널싱 케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케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널싱 인터벤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이 제일 뭐였죠? 크로스티온 데피스 인펙션에서 가장 프로미넌트한 증상이 뭐였죠? 다이어리아였어요. 물똥을 쫙쫙 싼다.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분은 물 수분 손실이죠.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이 오고요. 그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 몸에서 있는 전해질 수치가 있잖아요. 그 정상 수치로 이어지던 게 여기서 임밸런스, 불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과 일렉트롤라이트 임밸런스가 오게 되고 물이 몸에서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볼륨이 없어지죠? 볼륨이 없어지니까 심장이 볼륨을 계속 만들려고 팔딱팔딱팔딱 거려요. 더 빨리빨리 뛰게 되고 그래서 타키카르디아,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요. 서큘레이션한 볼륨이 없다는 거는 하이퍼텐션, BP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말하듯이 볼륨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시비어한 경우에는 샥으로 진행됩니다. 너싱 프라이어티는 제일 기본 간호부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끼지만 이제 기본 간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을 잘해야 돼. 기본이 잘 돼야지 우리 성인 간호도 잘하고 다른 스페셜티 너싱 케어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가장 지키자. 우리 간호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환자 바이탈 사인을 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 블러드 프레셔는 이제 그 BP는 120 over 80 뭐 이하로 떨어지거나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100 to 120는 좀 그냥 지켜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떨어진다. 원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less than 100, less than 90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볼루스 들어가죠. 그래서 바이탈 사인 좀 모니터 해줘야 되고 볼륨이 없으니까 유린 아웃풋도 떨어지겠죠. 유린 아웃풋도 떨어지고 꾸준하게 모니터 해줘야 되는 게 인풋 앤 아웃풋. 이때 뭐 아이비 막 볼루스 빵빵빵빵 주고 이제 인풋은 엄청 많은 나중에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데일리 바디 웨이트 이런 거는 이제 좀 입원하실 경우에는 이거 볼륨 스테이터스 체크도 해줘야 돼. 만약에 뭐 ICU 같은데 입원을 했다. 그러면 볼륨 스테이터스 뭐로 보죠? CBP, Central Venous 프레셔로 보잖아요. 그래서 CBP, C라인, Central Line Insertion에서 볼륨 스테이터스 모니터하죠. 랩은 뭘 내냐면요. CBC랑 베이직하게 CMP, Complete Metabolic Panel. 그래서 여기에는 뭐 BN 크리아티닌, 레나 펑션도 보고요. LFT, 그래서 리버 펑션도 보고, 그리고 electrolyte, 소디움, 포타시움, 크로라이드, 뭐 칼슘, 그리고 여기다 뭐 파지티브로 저는 뭐 매그네슘이랑 포스포러스도 같이 좀 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브노멀의 랩을 보셨다면 프로바이더들한테 조금 리마인드를 좀 해주시고 얘가 이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참 센스 있는 간호사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이어리가 쭉쭉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된다 받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었죠? diffuse abdominal pain 있었어요. 이제 어디 딱히 찝어서 말을 못하는 계속 abdominal tenderness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 아파하세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게 한 번 걸린 다음에 재발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5분의 1의 환자분들은 재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자분들 되게 frustrated 해요. 굉장히 이모셔널 버든이 크고 되게 좀 우울해하시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계속 설사를 하니까 직장 잘 나가던 것도 뭐 나갔다 안 갔다 나갔다 안 갔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프러스트레이션도 심하고, 이게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전이가 될까 봐 전전긍긍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거 좀 이제 너싱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션 컴포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인 어세스먼트. 아직 미국에서도 그 스케일로 페인 어세스예요. 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없는 페인, 10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시비어한 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인 스케일로 하고요. 계속 드라이해지잖아요.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그 뮤커스가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마우스 케어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계속 물동을 사니까 그 엉덩이 부분으로 해서 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부 인플라메이션 보게 되셔요. 그래서 뭐 베리어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isolation related emotional issue. 그래서 이런 거 좀 굉장히 frustrated 하시기 때문에 서포티브 케어 해주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이야기거든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간호사분들이 잘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좀 beauty of nursing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물통 쭉쭉 싸서 이제 엉덩이가 이제 헌다. 그래서 high risk of skin breakdown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스킨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뭐 계속 안 좋아질 경우에는 WC에 이제 운드 케어 이제 컨설턴에서 운드 케어 너스들 이제 어세스 이제 그 코퍼레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스킨 인테그리티는 데일리 스킨 어세스먼트 해주셔야 되고, 요새는 그냥 물로 떴지 않고 클린저가 따로 있죠. 그래서 클린저로 잘 꼼꼼하게 잘 닦아주시고 대변 보신 다음에요. 그리고 모이스처 베리어 크림이나 오인트먼트 이런 거 좀 발라주시고요. 보니 프로미넌 에리아 어디예요? 꺽시스나 뭐 헤드, 그리고 귀 뒤에 뭐 이제 등 이런데 이제 그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서 프레셔스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니 프로미넌 에리아에 뭐 알레빈 같은 거 좀 붙여놓는다거나 그러면 도움 많이 되고요. fecal containment system, 계속 아큐트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동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fecal containment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제 스킨에 접촉되는 그런 스툴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게 그런 매니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 다 사실 널싱의 인디펜던시가 있는 거예요. 턴앤 포지션,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포지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챙겨주시고, every 2 hour 요거 많이 나옵니다. 턴앤 포지션 every 2 hour. 그리고 nutrition support. 그리고 저희 케이스에서 막 90살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걸로 오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electrolyte imbalance도 있고, 계속 다이아리아 하면서 아무리 뭘 먹어도 그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뉴트리션 밸런스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뉴트리니셔트 그 뭐 영양사 분들한테 이제 빨리 컨설트 내서 뭐 엔테랄 피딩이나 아니면 TPN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뉴트리션 서포트가 들어가야지, 뉴트리션이 잘 돼야지 스킨 힐링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랩으로 뭘 보죠? 알부민 수치랑 프로틴 수치랑 프리 알부민 수치도 가끔 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프레셔얼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습한 환경, 대변이 계속 루즈가 계속 나오시면서 생기는 습한 환경 때문에 이게 스킨이 데미지를 받는다. 이런 걸 모이스처 어소시에이티드 스킨 데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킨 관련돼서는요, 제가 나중에 프레셔얼스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여기 거예요. 알레빈 거. 제가 알레빈은 정말 여기는 그 간호학에 노벨상 있으면 좀 노벨상 줘야 될 정도로 참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브랜드를 선호하고요. 그래서 더멀 온드 클린저, 이렇게 클린저가 있고, 이거 프로텍턴트, 이렇게 에멀리언트 같이 이렇게 디메티콘 제제로 해서 이제 스킨 베리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오인트먼트나 로션 있고, 여기 이제 쿠션 같이 역할을 해주는 보니 프로미넌트한 에리아에 이런 거 붙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frustrated 한데 내가 이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아마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 설명서 같은 게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리뷰하다가 역시나 CDC에서 나온 게 제일 쉽게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링크 달아드리니까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영어가 어려우실 경우에 이런 거 보시면서 리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쉽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시고, 이런 팸플렛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환자 있으면 이런 정보 같이 쉐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eah, practice question 1.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nursing care of patients diagnosed with CDI? A. Monitoring vital signs. B. Monitoring renal status. C. Aggressive intervention to prevent dehydration. D. All of the above. 그래서 어떤 너싱 케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CDI,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의 경우에는. 그래서 답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바이탈 봐야 된다, 레날 펑션도 봐야 된다, 어그레시브하게 이게 집중적으로 디하이드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다 맞다 했습니다. 정답은 D예요. All of the above. 그래서 우리 이거 다 크리티컬하다. 만약에 프라이어티가 나온다면요, 이런 내용 자체가, 퀘스천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고요, 조금 디테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시나리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A 86-year-old male who currently resides in the nursing home presented to ED for unwitnessed fall, labs and pan CT scan obtained on arrival, and she was found having megacolon. 이거 제가 응용한 문제입니다. 86세 남자 환자분께서 너싱홈 사시는데 이머전시 룸에 왔어요. 이거는 unwitnessed fall, 낙상했는데 이게 아무도 못 봤어. 발견된 거 보니까 이 환자가 푹 쓰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emergency. 그래서 오자마자 이건 트라우마 워크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게 사고를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 헤드 투 toe 펜시티 합니다. Left pen CT scan obtained on arrival. 랩이랑 CT 했고, CT 봤더니 메가콜론이 있었대요. 렉탈 수압 했더니 CDI 포지티브 됐습니다. 환자가 pleasantly confused, 뭐 디멘시아가 좀 있나 봐요. 환자 이제 어세서로 갔더니 약간 귀엽게 치매 있으신 할아버지도 있죠. 예, 그러셨대요. And does not offer any complaint. 그래서 어떤 뭐 증상, 뭐 어디 아프세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그랬는데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파, 실실 웃고 있고 막 그러시는 분인가 봐. 그래서 pleasantly confused 했고, 이런 환자분은 많죠. 그렇죠? He has a medical history of dementia. 환자가 히스토리에 디멘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럿하게 자기 증상을 말할까? 안 하겠죠. 이런 분들은 참 처음에 워크업하기 힘들어. 그렇죠? The nursing home is contacted to identify patient healthcare proxy and code status. 제가 이 코멘트를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싱홈에서 왔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보호자가 지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healthcare proxy, 이분의 보호자가 누군지, 이 건강에 관련된 디시전, 결정을 내리는 보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저희 맘대로 막 오더 내리고 저희 맘대로 막 어떤 그런 인터벤션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모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뭐 이제 메가콜론만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왔는데 아예 의식도 없고 그럴 경우에 그 BP가 확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맘대로 CPR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프록시 컨택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드 스테터스가 뭐예요? 자기가 어떤 메디컬 인터벤션 받을지, 응급 상황 때 나의 코드가 어떤 건지, 나는 CPR을 해도 되는지, 인튜베이션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설명을 이런 분들 많이 해놓기 때문에 문서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스테이터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랩이나 펜캐스킹 같은 경우에는요, 이머전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은 안 하는데, 만약에 CPR 터졌다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여기 환자분들 봤더니 바이탈 사인 요 분 봤더니 heart rate 138, BP 82 over 50, temperature 100.4, RR, respiration rate 18, saturation 93% and room air. 그래서 지금 바이탈 사인이 뭔가 어브노멀하죠. 하트 레이트는 정상이 어디죠? 60 to 100, 60에서 100. 근데 여기 타키카르디예요. blood pressure 82 over 50. 정상 어디였죠? 120 over 80인데 이거 급격하게 떨어져 있죠. hypotension 왔습니다. temperature 100.4. 이거 abnormal하죠? 이거 mild fever 기준에 들어갑니다. RR 조금 타키닉합니다. saturation 93%. 약간 좀 떨어져요. 저희 정상은 그래도 96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큘레이션 자체가 좀 안 좋고 이게 디텍션이 잘 안 돼요. 이런 saturation 모니터가. 그래서 조금 지켜보겠지만 What is your first step as a nurse?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호사라면 이 바이탈 사인, 이 환자 봤을 때 뭘 할까? A. Start CPR. B. Establish peripheral IV line. C. Recheck vital sign. D. Notify to physician. E. Discuss code status with the patient. F. Assess the patient's pain level. G. Discuss with a supervisor or senior nurse what to do. 네, 그래서 간호사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CPR 들어갈까요? 아니죠. CPR은 언제 들어가죠? 펄스 먼저 체크해야 되죠? 우리 캐로티드 펄스 먼저 체크하고 CPR을 할 그런 케이스가 전혀 아닌 거죠. 땡. B. Establish peripheral IV line. 예,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두고는 봅시다. C. Recheck vital sign. 바이탈 사인 다시 한번 확인한대요. 이런 것 했을 때 바이탈 사인 체크가 좋겠다. B랑 C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D. Notify to physician. Notify physician 하셔도 되는데 그 간호사라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딱 바이탈 사인 보자마자 의사한테 그냥 딱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뭔가 먼저 간호사로서 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봤더니 환자가 약간 의식도 있고 뭐 얘기도 좀 할 줄 알고 바이탈은 좀 애브노멀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어 간호사로서. E. Discuss code status with the patient. 환자 디멘시아 있어요. 이분들이 결정 못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케어 프록시를 한테 컨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랑 코드 스테이터스를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 어프로치지만 이분들 결정 못 내리고요.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나중에 환자 안정되면 하세요. Assess the patient pain level. 뭐 이분 오퍼하는 거 없었고 페이션의 페인 레벨 뭐 물어볼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조금 바이탈 안정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Discuss with the supervision or senior nurse. 그래서 그 시니어 널스한테 선배 간호사한테 나 이제 뭐 해야 되죠? 아니면 슈퍼바이저한테 나 이거 뭐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답이에요. 컴피턴시가 떨어지는 대답이죠. 컴피턴시가 없는 거.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요, recheck vital sign이었어요. 바이탈 사인 이런 거 요새는 오토매틱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제 이런 거 본인이 바이탈 사인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하스피탈 세팅에서는 뭐 LPN이나 뭐 그런 어시스턴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걔네가 이거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간호사도 노티를 받습니다. 이 사람 바이탈이 이상합니다라고.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한테 가서 직접 제가 펄스 만져보고요. 직접 매뉴얼 블러드 프레셔 체크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노티파이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 시간으로요. CDEP 감염과 간호학적 인터벤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챕터였나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리뷰를 했어요. GI 심틈도 받고 어떤 프리커션 할지 받고 인펙션 이런 거 컨트롤도 받고 손 씻기도 보고 뭐 리뷰해야 되는 아리클도 제가 멘션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 같이 쉐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리뷰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스터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다음번 챕터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